여수산단에 조성된 대체녹지 2구간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업체나 여수시청 모두 나몰라라 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차라리 IMF 때가 더 나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쉬웠다는 올해 수능 시험에 광주 지역 가채점에서 대학 커트라인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해 입시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교육 플랫폼 GCC 사관학교가 일기 교육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각 분야별 콘텐츠 제작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콘텐츠 제작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6개 기업이 조성한 대체녹지에서 중금속 등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이 조성한 대체녹지 2구간에서도 젓갈색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성업체와 여수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산단 6개 업체가 산단 내 녹지에 공장을 확장하는 대가로 산단 외곽에 새롭게 조성하는 대체녹지 2구간입니다. 대체녹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젓갈색의 침출수가 인근 수로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심어둔 나무는 60% 이상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체녹지 1구간에서 발암물질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와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약 600m가량 떨어진 2구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여수산단 인근에 조성된 대체녹지에서 젓갈색 침출수가 줄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침출수에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는 등 대체녹지의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여수시에 전해진 것은 지난 2022년.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토양 오염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겠다며 대체녹지 조성 공사 현장을 2년간 방치해놨습니다. 이러는 사이 토양 오염 해결은커녕 젓갈색 침출수마저 흘러나오며 이제는 인근 하천 등 2차 오염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토양 정밀 검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양에 대한 계양조사하고 계양조사하면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정밀조사를 하게끔 명령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대체녹지를 조성한 산단이나 관리 감독할 여수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대체녹지 토양 오염과 침출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역대급 불경기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IMF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는 광주에서만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태와 대책을 이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고의리 기자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카페 3곳과 커피 원두 납품 회사를 운영하는 박이나 씨의 올해 목표는 생존입니다. 지난달에만 원두를 납품하는 카페 3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카페들조차 주문량을 30%가량 줄였습니다. 원가도 지금 30%씩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 판매가를 30%씩 사실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 마진을 줄여서 버티고 있는 게 올해는 현실입니다. 대인 시장에서 45년째 장사를 하는 김상철 씨는 요즘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도 용돈벌이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돈 한 5, 6만 원으로 나와야지 하나 일을 하면은 근데 안 나와. 또 이제 그 어디 맡아가지고 청소도 조금 하고 그래요. 몇십만 원이라도 벌고. 음식점, 옷가게, 헬스장 등 업종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골목 상권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마다 수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요새는 보면 이제 다른 퍼블릭 가서 봐도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두 명 이런 정도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개인 운동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훨씬 더 많거나. 지난달 광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지수는 69.9, 전남은 67.4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바닥입니다. 매출 부진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때 진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 많이 오고 하니까 돈 많이 벌겠네라고 하는데 저희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쓰고 정말 아낀다고도 하는데 평균 그 일반적인 중소기업 초봉보다도 훨씬 낮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A씨처럼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광주 2만 6천여 명, 전남은 3만여 명이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규제를 받던 코로나 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폐업률로만 보면 광주는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산업 기반이 약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광주 전남.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극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올해 수학능력시험에 광주 지역 가채점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원점수 커트라인이 올라간 데다 최저 등급 확보 등 변수를 고려해 입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평이하게 출제된 올해 수능.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다소 쉬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에서 7% 수준으로 지난해 4.71%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고교 진학부장들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대학 배치표에 따르면 커트라인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의예과의 경우 국어와 수학 탐구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남대 의학과 286점, 조선대 의예과 282점, 치의예과 280점 등입니다. 인문계열은 서울대학교가 274점,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계열은 267점 선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영어교육과 229점, 경영학부 225점 등이며 전남대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197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275점, 연세대와 고려대 264점 선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대 전기공학과 250점, 간호학과 227점, 한국에너지공대 271점, 광주과학기술원 264점 안팎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교육청은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는 수시 모집 전형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영역별 가중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대학에서 원하는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되며 정시 모집은 1월 초에 진행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정기선을 운항하며 올 목표 50만 명 달성에 기대를 걸며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노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노선도 동남아에 치중돼 있어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중국 장가게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국장에도 지난달 초 개설된 중국 항저우 전기 노선을 이용한 중국 유커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복새통입니다. 지난해 6개국 12개였던 운항 노선이 지금은 9개국 18개 방면으로 늘어나 예전의 활기를 점차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今天是萧山机场跟那个武安机场的第一次首航嘛，然后因为我比较喜欢韩国的文化，也是想到韩国来参访学习，交流一下这个文化方面的，包括旅游 10월 말 현재 무안공항 이용객 수는 3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0%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0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나리타와 타이페이 등으로 매일 운항하는 전기편 노선이 생겨나자 올 목표 50만 명 달성에 한껏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남도 한 바퀴를 이번 중국 취향에 맞춰서 중국인들이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어로 안내하는 글로벌 남도 한 바퀴도 개설을 해서 무안공항은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하는 전세 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용객들의 항공권 구입에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노선 또한 동남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변화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아쉬움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20개 지역이 생겼는데 지금은 너무 극한데 동남아 쪽만 극한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쪽도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근 이딴 데일리 전기노선 개설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무안국제공항. 내년 100만 명 돌파를 위해서는 동남아를 넘어선 노선 다변화와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한 교육 플랫폼 GCC 사관학교가 일기 교육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실감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등 각종 분야별 콘텐츠 제작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취업, 창업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친 GCC 사관학교 제1기 수료생들이 배출됐습니다. 2.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70여 명 중 132명이 최종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자 중 19명은 취업했고 88명은 관련 업체에서 인턴십에 참여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등이 공동 운영하는 GCC 사관학교는 지난 3월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실감과 게임,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4개 콘텐츠 분야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기술과 역량을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리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생들에게는 수당과 팀별 활동비, 기숙사 등이 지원됩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VX 스튜디오에서의 교육과 실습, 각종 장비를 활용한 심화 교육도 GCC 사관학교만의 장점입니다.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구태여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수료 이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업과 창업 등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진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남 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 노태우 일가 등 헌정 질서 파괴범들의 부정축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청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전두환, 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제, 은닉재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한 처벌과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 특위를 설치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어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수거업체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거 차량 운전자와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등 4명에 대한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아파트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회장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비리와 부패를 감추는 윤 대통령에 맞서 전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에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광주시민 시국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챘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만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전직 경찰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이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 30%, 도교육청 70% 분담률로 통보하자 관련 예산이 269억 원이나 늘어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식품비 외에도 우수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전체 분담률이 전남도 47%대 도교육청 53%로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두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을 만나 통합 합의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통합대학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